첫 번째, 전선 및 케이블입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은 먼저 도전율이 커야 하고요. 도전율은 뭐였죠? 도전율은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도전율이었고요. 두 번째, 기계적 강도가 커야 합니다. 아무래도 튼튼해야겠죠. 세 번째, 비중, 밀도가 작아야 하고, 네 번째, 전선 설치 공사가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식성이 작아야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가요성이 커야 합니다. 가요성이 크다는 건요, 이게 잘 휘어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잘 휘어져야 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우리 전선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구하기 힘들고 가격이 비싸면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률이 커야 합니다. 신장률은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를 말해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결정 시 고려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허용전류. 허용전류는요, 고전류일 때나 저전류일 때, 이때 각각 흐르는 전류량이 다르겠죠. 그러면 고전류일 때보다 저전류일 때 더 작은 전류가 흐르니까 허용전류가 낮은 전선을 쓰면 되겠고요. 고전류일 때는 더 높은 전류가 흐르니까 허용전류가 높은 전선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압 강화입니다. 우리 도선도 하나의 저항이죠. 전기 저항은 로 S분의 L이었어요. 그래서 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과 반비례하니까 저항은 작겠죠. 그럼 저항이 작으면 V는 II였으니까 저항이 작아지면 이 전압 강화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화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을 하고요. 세 번째, 기계적 강도입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튼튼하고 밀도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선의 색상에 따른 상 구분인데요. 우리 기기 같은 거 할 때 3상 했었죠. 그래서 3상에서 처음에는 뭐 A상, B상, C상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상에서 첫 번째 L1, L2, L3라고 표기하고요.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잡아서 중성선을 사용하는데요. 이 중성선은 청색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접지는 녹황색. 전선이 한쪽은 녹색이고요. 한쪽은 노란색인 그런 녹황색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심선의 수에 따른 전선의 종류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선과 연선이에요. 단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이다 사용하는 그런 이런 구리 덩어리로 쭉 긴 거 있죠. 심이 하나로 된 선을 단선이라고 하고요. 이 단선은 이 전선의 직경 또는 단면적으로 나타냅니다. 직경의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단면적은 제곱밀리미터예요. 그리고 요거는 스퀘어라고도 읽어요. 1.5 제곱밀인데 1.5 스퀘어라고 읽습니다. 그다음 연선은 이러한 소선이 하나의 전선을 이루고 있는 전선입니다.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선에 여러 가닥이 막 나와 있는 형태를 연선이라고 하고요. 이 연선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를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주변에 이렇게 쭈루룩 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때 이 소선의 층수에 따른 소선의 총수는 1층일 때는 총 7개가 들어가겠죠? 여기 가운데 하나, 주변에 6개. 그리고 총 2층일 때는 19개가 들어가고요. 3층일 때는 37개, 4개일 때는 61개 이렇게 가는데 이 총 소선수의 식은 3n 곱하기 n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1이 되고요. 이 연선의 바깥지름, 총 바깥지름은 2n 플러스 1의 d가 됩니다. 이때 d는 이 소선 하나의 지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연선의 단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잘 나오지 않아서 모르고 계셔도 됩니다. 전선의 종류입니다. 먼저 나전선은요, 도체에 절연을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도체가 있으면 보통은 겉에 뭐 피복이 쌓여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검은색 피복이 쌓여 있는데 이런 피복이 전혀 쌓여 있지 않은 것을 나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나전선은 송전선로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절연전선,
이 피복한 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이다 하는 그 선은 절연전선입니다. 이 절연전선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선들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봤어요. 먼저 H는 경돈선을 얘기하고요. FL, 형광 방전등용 비닐전선, MV는 비닐절연 네온전선, DV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OW는 5개용 비닐절연전선, OC는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NF는 일반용 유연성 단신 비닐 절연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더 봐주세요. 다음은 코드선입니다. 코드선은 가는 연동선을 여러 가닥 꼬아서 심선을 고무나 비닐로 피복한 전선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코드 꼽는 그 선을 이 코드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여러 가닥의 전선을 각각 이렇게 다발로 묶어서 시스라고 부르는 외피로 감싼 것을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도정성 물체가 접촉되어도 감전이나 누적 위험이 없게 만든 전선이고요. 보통 이런 거는 내선공사, 외선공사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은 절연을 하고 시스라는 외피로 감쌌다고 했는데요. 어떤 물질로 절연을 했는지, 어떤 시스로 감쌌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하고 비닐 시스한 케이블, 그리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때 이 V는 비닐을 얘기하고요. R은 고무, E는 폴리에틸렌, C는 가교 폴리에틸렌, N은 네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절연이면 폴리에틸렌이니까 E, 비닐 시스. 그래서 V 해서 약호는 EV가 되고요. 얘도 비닐 절연, 비닐 시스,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캡타이어 케이블인데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고무 혼합물로 외장한 케이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성질에 중점을 두어 주로 이동용으로 사용됩니다. 전압의 구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저압이다, 보압이다, 특고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저압은 직류일 때는 1500V 이하, 교류일 때는 1000V 이하를 이야기하고요. 이때 이 이하는 이 숫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1500까지 저압, 1000까지 저압 이렇게 되고요. 고압일 경우에는 직류일 때 1500V 초과, 7000V 이하, 그리고 교류일 때는 1000V 초과, 7000V 이하를 고압이라고 얘기하고, 특고압은 직류든 교류든 7000V를 초과하면 특고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선 재료의 계폐기입니다. 계폐기 첫 번째, 달로기인데요. 달로기는 수영과 군의 인입구에 설치하거나 1차 측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계폐기고요. 두 번째, 선로 계폐기는 보안성 책임 분계점에서 보수 점검 시 전로를 계폐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하 계폐기는 수변 전 설비 가장 초입의 인입구 계폐기로 사용되고요.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는 과부하나 지락사고 발생 시 고장 구간을 개방하고 분리하는 장치를 얘기하고요. 리클로저는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을 검출해서 선로를 차단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고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연결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섹셔널라이저는 이 리클로저가 이렇게 선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을 하고 다시 재연결을 했었는데, 이 횟수를 기억합니다. 이 횟수를 기억해서 어떤 정해진 횟수가 되면은 그때 개방으로 고장 구간으로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전력 퓨즈는 단락 보호용 퓨즈고요. 그리고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및 주유기기의 1차 측에 부착해서 단락 등에 의한 과전류가 되면은 그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기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첫 번째 플로트리스 스위치는요.
여기에 물을 담을 건데요. 여기 선을 3개를 담급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만약에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럼 이 첫 번째랑 세 번째랑 전류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면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급수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물이 여기까지 찼다. 그럼 흘러 넘치겠죠. 근데 흘러 넘치기 전에 이 전극하고 이 전극하고 만나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여기는 물이니까.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물이 찼구나 해서 배수를 하도록 하는 게 플로트레스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급배수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타임 스위치입니다. 보통 조명용 배결전 등을 호텔이나 여관 객실 혹은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인데요. 먼저 센서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가서 불이 켜지면 3초 뒤에, 5초 뒤에 꺼지잖아요. 시간을 설정해 놓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타임 스위치고요. 세 번째, 3로 스위치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복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있는데 복도를 지나갈 때 여기서 켜고 스위치를 한번 켜고 쭉 지나갔어요. 이 복도에 불을 끄려면 이 스위치를 다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서 켜서 내 복도를 다 지나가서 여기서 끌 수 있게 만드는 것을 3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복도나 아니면 계단 같은데 계단 밑에서 불을 켜고 위에 다 올라가서 끄는 그런 스위치를 3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도나 배선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전멸기의 시설입니다. 전멸기는 점등이나 소등을 할 때 사용하는 캐패기를 이야기합니다.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같은 걸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센서 등의 경우입니다. 센서 등의 경우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는데 호텔이나 아파트 현관 이런 데서 센서 등으로 켜지고 그리고 이 센서 등이 몇 초 있다가 꺼진다고 했는데요.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 객실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하고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콘센트입니다. 콘센트는 다들 아시죠? 우리 코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콘센트예요. 이 콘센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센트의 심볼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방수형 콘센트. 화장실 가면은 이렇게 덮개로 덮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볼록 튀어나와서 그런 것을 방수형 콘센트라고 하고요. 이 콘센트 심플은 여기 WP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상 콘센트인데요. 비상 콘센트는 화재 시 소화 활동을 위해서 설치된 콘센트고요. 단상과 삼상 두 개의 회로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소켓류입니다. 소켓류 중에서 알아두셔야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리셉터클이라고 코드 없이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소켓으로 옥내 배선에서 백열 전구를 노출로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백열 전구는 여기에 꽂아서 이렇게 돌려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리셉터클이라고 해요. 네 번째, 전기 설비에 관련된 공구입니다. 게이지로는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되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께, 깊이, 안지름, 반지름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어스 테스터는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해서 접지 저항계라고도 하고요. 매거는 절연 저항 측정에 사용돼서 절연 저항계라고도 합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콜라우스 브릿지법은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켈빈 더블 브릿지법은 저장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구와 기구의 종류입니다. 파이프 커터는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고요. 리머는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구. 오스터는 금속관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 풀박스는 금속관 구부렉에 있어서 관의 굴곡이 3개소가 넘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을 풀박스라고 하고요. 노가웃은
금속관의 배관을 변경하거나 캐비닛에 구멍을 넓히기 위한 공구. 홀소는 노가웃 펀치와 같은 용도의 것으로 분전반이나 풀박스에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를 얘기하고요. 링리듀서는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노크아웃 구멍이 금속관보다 커서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합니다. 히키는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되고요. 로크너트는 금속관 공사에서 관을 박스에 고정시킬 때 사용합니다. 펌프 플라이어는 전선의 슬리브 접속에 있어서 펜치와 같이 사용되고 금속관 공사에서 로크너트를 조일 때 사용하고요. 노멀 밴드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관 공사에서 직각으로 배관할 때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노가웃 펀치, 홀소, 링리듀서, 히키, 로크너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엘보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노출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굽힌 곳에 사용되는 금속관 재료고요. PC 테이프는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고, 철망 그립은 전선관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합니다. 드라이브 히트는 콘크리트 조형제에 구멍을 뚫어 볼트를 시설할 때 사용합니다.